네, 안녕하세요. 쉽게 하는 주식 리치퓨처 대표 주식왕입니다. 오늘은 1월 17일 오후 11시 24분입니다. 지금 다우지수 곧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따 좀 잠시 볼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저희 추천주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무료 추천주는 나간 게 없습니다. 무료 추천주 나간 건 없고요. 어, 내일 이제 추천 나갈 종목이 있는데 요거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따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지금 VIP 종목들은 오늘도 세 종목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세 종목 수익 정리를 했고요. 뭐 꾸준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시기 힘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천주만 받아보실 분들은 무료 추천주만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카카오톡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연락 주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종목 잠시 볼게요. 지금 이제 볼 종목이 뭐냐면은 요겁니다. 요거 자연과 환경인데 자연과 환경 요 종목인데 요거를 내일 무료 추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 요거를 저희 이제 카톡에 실시간 리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카톡에 카카오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어, 실시간으로 가격 잡아드리고 리딩을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뉴스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뉴스 잠시 볼게요. 보행자 없다고 빨간불 써 바로 우회전하면 범칙금 6만 원. 이거 이 만든 사람이 좀 많이 답답합니다. 이게 2022년에도 우회전하는 방법을 한번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욕을 먹어야 되죠. 법이라는 거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자기들 마음대로 몇 번씩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실험을 해봐야 돼. 실험을 자기들이 50번 100번 차를 우회전을 해보면서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릿속으로 이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또 2023년에 또 이렇게 복잡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다. 법을 자꾸 고치는 거는 안 된다. 법을 자꾸 고치는 건. 그러니까 한 번에 만들 때 심사숙고해서 잘 만들어야 된다. 아니, 경찰차로 우회전을 하면 되잖아. 전국에 있는 경찰들한테 공문을 내리는 거예요. 우회전 할 때마다 우회전의 어떤 장단점, 그리고 본인이 어떤 생각하는 올바른 우회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각 그 기동대별로 올려봐라. 순찰 쪽부터 이렇게 해서 올려봐라 이러면은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면은 뭐 12시간씩 근무하잖아요. 3교대인가? 뭐 이렇게 하니까 계속 순찰 돌 거 아니에요. 자동차 가지고. 하루에도 우회전 수십 번 합니다. 그거가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전국에 이제 경찰들이 이렇게 취합을 하면은 어느 정도 방향성이 모일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합리적인 것들을 뭐 교수니 뭐니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제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거 하나만 딱 해야지 법이라는 게 완벽할 수도 없어요. 법이라는 게 완벽할 수도 없다고. 이게 무슨 등신도 아니고 왜냐하면은 멀쩡한 사람도 바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뉴스 오늘 못 보면은 이 뉴스 못 보면은 이거 그러니까 자기는 어기기 싫어도 어기게 되는 거 아니에요. 2022년을 A로 움직이라고 했다가 2023년에는 A2로 움직이라는 거야. 약간 비슷한데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뭐 갑자기 한 6월 달에 또 바뀐다 이러면 이제 욕 나옵니다. 욕. 예, 이거 쓰레기 같은 짓이에요. 쓰레기 같은 짓. 예, 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예,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이걸 지킨 사람 입장에서 이 법이라는 게 사회적인 어떤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자꾸 바꾼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특히 안전을 담보로 하는 이런 운전들은 한번 딱 정해놓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정해서 하면은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고 통계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뭐 서울시청 뭐 공모를 하든지 우회전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냐, 안전하게 안전 위주로 해야 된다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분들한테 어차피 하는 순찰 우회전 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보행자 우선 안전으로 할 수 있겠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걸 다 한 다음에 해야지. 이건 무슨 바보도 아니고 작년에는 이렇게 해라 그러고 올해는 또 이렇게 해라 그러고 이러면은 이해를 다 하는 사람도 헷갈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집중을 해서 작년 걸 막 지키다가 보면 올해 2023년 것도 하다 보면 헷갈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 고의성이 없어도 자꾸 이렇게 뭐랄까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게 하지 마라. 미안한 마음도 없습니까 이게? 아니 이게 뭔가 좀 뭐 경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경우를 상가집 가가지고 막 웃는 거랑 똑같은 거야. 왜 웃냐 이러면 대부분 울잖아요. 근데 왜 웃냐 이러면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인생 끝나고 잘 가시라고 웃었다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이 사회적인 어떤 규범상 약간 비상식적인 발언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 이런 거 자꾸 고치고 이런 게 자기들 딴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열심히 해서 한 번에 하라고, 한 번에 딱 고치라고. 내년에 또 뭐 바꾼다 이러면은요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매년 바뀌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구역에. 그게 우회전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예? 우회전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차라리 비보 좌회전을 뭐 하든지 이건 진짜 운전자 재량으로 맡기는 거니까.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자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신호등요. 이게 설치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에 우회전해야 된다. 일시정지 몇 초라고 적어놓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이런 게 허술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슬쩍 살짝 섰다가 가는 건지 아니 완전하게 정차해서 뭐 3초간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만약에 꼬리가 물렸으면은 앞차가 만약에 3초 정차됐으면 뭐 뒤에 차들은 뭐 가도 된다라든지 이런 디테일이 없어. 디테일이. 이런 디테일들이 없어요. 뭐 바보도 아니고 이건 뭐. 근데 또 만나서 말하기도 또 그래. 이런 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좀 해야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도 다르다. 그러니까 지난해 7월에 바꿔놓고 올해 또 바꿔 6개월도 안 됐어 지금. 이 뭔 상황이에요? 당시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 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거는 무조건이죠. 이거는 무조건 세워야죠. 지가 맞고 틀리고 이거 사람이 길에 있으면 무조건 일단 서야지.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일단 멈췄다가 가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몇 초 정도 멈추라든지 이런 좀 구체적인 게 있으면 좋겠어요. 애매하게 이래놓고 뭐 니 틀렸으니까 잡혀라 이런 느낌도 있고. 아무튼 자꾸 바꾸지 마. 충분히 연구해가지고 그럼 데이터가 있잖아요. 왜 바꿨냐 이러면 아니 지금처럼 하니까 사고가 뭐 80% 정도 뭐 이렇게 뭐 10,000번 운전했는데 한 80회 뭐 10번 정도 사고가 나는데
이걸 데이터를 우리가 뭐 6월 달부터 뭐 8월까지 계속 우회전만 뭐 차를 100대를 해봤다. 경찰차 100대 돌리면 되잖아. 그래갖고 38,000번 우회전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5% 정도 줄더라. 이걸로 바꾼다. 이런 통계를 낼 수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바꿔. 이제 듣는 사람은 또 헷갈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내년 돼서 또 뭐 갑자기 또 바꿔 이러면 또 헷갈리는 거야. 사람 완전히 바보 만들기 딱 좋아요. 멀쩡한 사람도 바보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왜냐? 뭐 바뀌었어? 나 못 들었는데? 뭐 언제 거부터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끼들, 범칙금 물 생각이 나니. 20만 원 이런 건 잘 정해놓네. 그 몇 초 이런 것도 정해놓으라고. 정확하게 할게. 3초면 내가 4초 섰다 갈게, 내가. 일시 정지라는 게 기준이 몇 초인지 이래 애매해요, 이런 게. 30일 미만의 구류. 자, 이런 내용이 있었네요. 한반도 전쟁 때 생존 확률 0%보다 약간 높아 서울 탈출은 불가능하다. 이 기다릴 게 아니고요. 기다릴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자, 일단은 비대칭 전력이라는 게 있죠. 북한의 핵. 이 수도 서울로 떨어지면은 이게 이제 뭐 맞아서 죽는다라는 거고. 대칭은 이런 거예요. 탱크 저기서 10대, 우리는 뭐 20대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저기는 30년 전에 몰던 탱크, 우리는 뭐 최신형 탱크. 이렇게 대칭으로 할 수가 있는데, 비대칭이라는 거는 핵이 한 방 떨어지면은 아무리 전투기가 많고 탱크가 많아도 일단 핵무기 떨어진 지역은 못 가. 그다음 방사능이 질질질 퍼지고 물도 못 먹고 여기 있던 사람들은 다 죽고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세포 하나하나 이제 붕괴가 돼가지고 이제 뭐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죽어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기 떨어지고 이 장기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핵무기 맞을까봐 겁도 나고 이러면서 이제 기 떨어지면은 이제 국력이 앞선다고 경제력이 앞선다고 보는데도 우리가 졌다 항복할게 뭐 요구 조건 뭐 있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이게 비대칭 전력이에요, 이게. 일단 서울은 탈출은 어렵습니다. 이 간선도로 다 막아버립니다, 이거. 못 도망가게 간선도로 이런 거 다 통제하고 이렇게 막히고, 주말에도 이거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은 막 3시간, 4시간이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또 1시간 반씩 막 이렇게. 못 나갑니다, 못 나가.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 싸워야 되는데, 여기 뭐 일반인들은 뭐 화학전 나오고 뭐 핵폭탄 터지고 뭐 이러면은 쉽지가 않겠죠.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선제 타격해야 된다.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끝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북침을 해야 돼. 제 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거 보세요. 일단 전제가 있어요. 북한은 절대 자발적으로 통일 안 합니다. 흡수고 뭐고 이딴 거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왕조잖아, 왕조. 3대가 계속 이어지는 왕조잖아. 그렇잖아요. 이거를 유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기득권들, 이게 깨끗한 기득권들이 아니야. 전부 뭐 부정부패고 뭐 지 입맛에 맞게 뭐 말 한마디면 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용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굽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좋은 거 다 놔두고 뭐 통일 되겠어요? 안 돼. 그리고 먹고 살만 하면은 흡수 통일 더 안 해. 먹고 살만 하면은 계속 먹고 살만하게 잘 살지. 누가 이거 합니까? 뭐가 궁핍해야 뭐 돈이라도 빌리러 온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흡수 통일 될 수 없다. 이거는 거의 그럴 확률이 99%다. 모르겠어요. 뭐 쿠데타가 나가지고 막 복잡해지면 모르겠지만 뭐 그럴 일도 없는 거야. 한 반쯤 사람들 뭐 정신교육 시키면서 죽여놓으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대한민국은 뭐 흡수통일 해줄게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쳐들어갈 생각도 없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누가 유리하냐 하면 길게 결국 가다 보면은 끝까지 버티는 놈이 유리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놈이. 이게 웃기죠. 여기는 지금 막 굶어 죽을 것 같고 이러는데 여기가 곧 망할 것 같지만
이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투표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야. 우리는 여기는 방향이 정해졌어. 북한은 방향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왕조가 저거를 뭐 좀 포기하겠어요? 안 포기하지. 괜히 포기했다가 뭐 나중에 재판 같은데 끌려가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도 마음대로 고칠 수 있고 투표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예. 매년 북한에 뭐 10조씩 주자 뭐 법을 고쳐버리면 어떡할 거야?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우리가 경제력은 앞서고 군사력도 뭐 핵무기 빼면 앞서지만 불리한 거는 여기다 여기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앞서는데도 불리하단 말이야. 왜? 이게 사람 마음을 투표로 하기 때문에. 그럼 다수결이 항상 유리하냐? 다수결이 항상 모든 거에서 집단지성이라는 게 유리하냔 말이야. 그러면 개미들 95%가 깡통 차는 거 한번 보세요. 투자 실패하는 거. 집단지성이 그렇게 유리하다면 왜 깡통을 찹니까? 아니라고 이게. 민주주의의 단점이자 이게 장점인데 무조건 투표 많이 나오는 게 올바른 결정일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똑똑한 한 명이 그냥 몰아가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그건 또 독재잖아.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것도 민주주의의 어떤 방법이다. 근데 이거는 잘못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북한한테 통일당해 버리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뭐냐면 누가 통일하느냐 이게 지금 목적이에요. 누가 통일하느냐 이게 목적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 이 땅을 차지해가지고 제주도까지 독도해가지고 차지를 한 뒤에 운영을 누가 하냐 이거예요. 지금 베트남 보면은 북베트남, 남베트남이 두 개가 있었잖아. 북남 이렇게 갈라져 있었잖아요. 남쪽은 민주주의 이 미국 스타일로 가는 거고 북한은 공산 정권이 잡았는데 떼전투라는 데서 북한이 북한이 아니지 북쪽 이 베트공들이 이겨버렸죠. 졌는데 쳐들어오니까 무기를 놔두고 도망가 버렸어. 전투는 이겼어요. 근데 소문이 쳐들어오면 뭐 목을 딴다더라 뭐 싹 다 죽인다더라 이러니까 겁을 먹고 다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가보니까 안 막네. 조금 더 가도 안 막네. 이러면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뻥 뚫려 있어. 우리가 이겼다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야 이게. 뭐 조금 가정을 하면 그런데 때 전투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던 거예요. 예. 이때 당시 여기 호치민 지금은 호치민이죠. 여기에 전투력이 전 세계 3위입니다. 3위. 군사 이 무기 보유량이 전 세계 3위 정도 급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만큼 놔두고 갔는데 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베트남 정권이 베트남에 있는 공산당들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자, 그럼 이게 뭐 나쁘냐?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베트남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산당 안에서 뭐 총리도 바꾸고 뭐 투표도 하고 뭐 옛날 전쟁 영웅의 아들이다 이래가지고 거기 또 한 자리 주고 뭐 이러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요점은 뭐냐? 누가 이 한반도를 운영할 것이냐 이게 요점이야. 그러면 어디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불리합니다 이거는. 왜? 우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야. 국민 과반이 갑자기 너무 피곤하고 핵무기 실전 배치된다는데 안 되겠다. 우리 그냥 북한에 이렇게 살면 안 될까? 그리고 또 어떤 교수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북한이랑 통일해가지고 북한이 뭐 절대 안 죽인다 그러고 뭐 이랬다는데 평화적으로 가야 되고 전쟁은 안 되고 뭐 이러면서 뭐 분위기 이상하게 몰아가가지고 뭐 이러겠는데 뭐 투표했는데 뭐 북한의 흡수 통일을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만약 됐다. 그 정당에서 그냥 하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북한에서 뭐 군대 내려오고 막 뒤웅박 뒤섞여 가지고 하다 보면 그냥 그럼 우리는 이제 북한 법을 따라야 되는 거지. 뭐 갑자기 뭐 우리 국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야. 조용하다니까. 우리 한민족들은
예, 밟으면 꿈틀하는 게 아니고 밟아도 꿈틀하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는 우리가 먼저 북침을 해야 됩니다. 북침을. 예, 우리가 북침을 해버려야지. 안 그러면은 결국 이 시간 질질질질질 끌리다가 우리끼리 또 싸워 이 안에서. 우리끼리 북한은 지들끼리 싸우는 건 없잖아요. 위에 눈치 보느라고 조용하지. 우리끼리 싸우다가 또 뭐 허점 드러나고 약해지고 뭐 이러다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넘긴다는 거야. 예.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고조선도 그 누군가요? 연개소문? 고구려? 예. 연개소문 아들 중에 한번 보세요. 지들끼리 왕이 다툼하다가 결국은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뭐 여기 개구멍, 샛길 이런 거 다 알려줘가지고 이 쉽게 함락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 아니야. 한 방입니다. 한 방. 한 방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북침 우리가 해야 된다. 기다릴 것 없다. 뭐 한 대 맞으면 어쩌고 뭐 2배로 갚아지고 3배로 갚아지고 필요 없어. 우리가 그냥 싹 쓸어버리면 돼. 한 일주일이면 끝나 그러면. 중국 넘어오기 전에 그냥 싹 쓸고 끝 이렇게 하면 돼. 예. 그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맞으면은 뭐 대포콘을 발령하고 뭐가 어떻고 다 죽어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0이 됩니다. 0. 생존 확률이 0이 돼요. 예. 등신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요거 때문에 코리아 리스크라는 게 있다. 코리아 리스크라는 게 있다. 그래서 주가가 잘 안 올라가고 주식의 가치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요거 때문에 한 30% 정도 안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 네. 그 다음에 또 뭐 한 30%는 제 생각엔 노조, 노조와 이 사 간의 이런 어떤 다툼들이 계속 발목 잡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장들이 마음대로 좀 세게 못해. 팍팍 좀 경영을 하고 싶어도 항상 뭐 몸살이고 이러다 또 노조가 뭐라 그러면 또 이게 들어줘야 돼. 이런 게 또 한 30%. 나머지 한 40%가 이제 뭐 진짜 수출이 장사죠. 장사. 정말 장사지. 예, 이거는 이제 다른 나라끼리 이제 경쟁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죠. 기술과 장사, 마케팅과 기술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 그 60%이 쓸데없는 게 우리나라 이 어떤 전체 주식시장의 어떤 이런 방향성을 잡아먹는 이런 게 차지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이런 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한국 전쟁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북한이 전쟁을 안 일으킬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걸 당신들이 어떻게 알아? 당신 북한 사람이야? 김정은이랑 친해? 어떻게 알아?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네. 난 모르니까 겁을 먹는 거예요. 모르니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럴 거면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자 이거야. 그럼 겁을 먹어서 에이 그렇게 하면 되냐고 이러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 쳐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 아니면 우리가 무너질 때까지 가만히 있어. 약간만 꿈틀하면 쏴 죽여버리는 곳이 무너지겠어요. 아니면 우린 약간 꿈틀하면 감옥에 한 3, 4년 보내고 나오잖아. 뭐 간첩, 뭐 폭동 뭐 이런 거 혐의 있으면은 3, 4년 갔다 나오면은 그게 또 자랑거리가 돼가지고 국회의원 출마도 하고 이러잖아요. 무슨 운동 하다가 뭐 투옥됐다 이러면은 3, 4년 있다가 여기가 무너지기가 쉽겠어요. 아니면 조금만 꿈틀하면은 쏴 죽여버리는 데가 유지되기가 쉽겠어요. 쏴 죽이는 데가 지금 유지되기가 쉬워요. 편하게 그냥 알아서 긴다니까. 결국은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무너질 가능성이 많죠. 원래 지킬 게 많고 이러면 겁이 많이 나는 편이야. 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전쟁 안 한다 뭐 이렇게 막 쥐뿔도 모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무섭지. 맨날 뭐 미국한테 핵 쏜다 이러면서 미사일로 실험하고 막 이런 걸 보면은
한국에 뭐 가라 그러면 이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도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17억, 15억, 10억 수직 하락 3년 전으로 리셋된 동탄 집값 이게 더 기다려야 돼. 이거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 더 기다려야 되고 2부에서 부동산 요거 조금 더 할게요. 예, 자 1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추천주는 내일 오전에 이제 가격 잡아서 나갑니다. 예, 가격 잡아서 나가니까 이 자연과 환경 이거 할 가능성이 많은데 가격을 제가 잡아 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시려면은 카카오톡 오시면 됩니다. 예, 카톡 오시면은 예, 제가 요거 가이드를 잡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야지 아마 딱 이렇게 정확하게 예, 맞게 이렇게 될 거예요. 예. 이걸 뭐 미리 뭐 얼마에서 사가지고 얼마에서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 실시간으로 보면서 진행을 해야 이게 가격이 그래도 최대한 좀 싸게 살 수 있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예. 그 유튜브 있습니다. 저 유튜브 밑에 여기 주소 있고 팟캐스트 밑에 주소 있으니까 예, 확률 높은 요런 추천주들 받아보시려면은 예, 들어오시면 돼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는 부동산 이야기 좀 할게요.